TV 연륜이 전하는 양육의 지혜 15번째 시간은 오오석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오지민입니다. 예, 저는 오늘의 주인공 오오석입니다. 그러면 시작할까요? 먼저 오늘의 주제를 말씀해 주세요. 네, 나와 가족을 넘어 다 함께 잘 살아야지요 입니다. 보통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어떻게 공익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사셨나요? 뭐 대단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와 가족이 물론 잘 살아야 하지만 나만 잘해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이웃이 그리고 마을이 잘 되어야 우리 가족도 잘 살 수 있게 되겠지요. 난 잘 모르지만 초등학교 때 그런 걸 가르쳤나요? 네.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은 있었지 않나요? 도덕교육은 지금보다 옛날이 더 잘 했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중퇴를 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경남 하동에서 상투를 튼 아버지의 유교 양반 교육을 받아서 중저부 때에 가세가 기울어 궁핍했지만 채통 있는 양반 집이었지요. 유교는 자신을 먼저 수양하고 나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라 배웠고 자기 수양의 기본은 남과 이웃을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남을 도와주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어려서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해요. 넉넉지 못한 살림에 아버지가 내 1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젊은 세력이 어린 자식 삼형제를 키울 길이 막막했죠. 그 와중에 셋째는 죽고 둘째는 고모 집에 보내고 마지인 저는 나무 집 모성을 보내줬어요. 엄마는 돈 벌러 집을 나가셨고요. 저는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게 중요했지만 나무 농사를 짓는 일인데도 깨 안 부리고 열심히 했어요. 저녁에는 사랑방에서 알랑한 3학년 중퇴자가 모선들 한글도 가르쳤고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욕보여서도 안 되고 호로 자식 소리 들어도 안 되기 때문이었죠. 유교정신이셨네요. 그러고는 무엇을 하셨나요? 군대 입대하게 되었어요. 세상이 넓은 걸 처음 알았어요. 훈련소에 200여 명이 넘는 훈련병이 있는데 귀찮지만 제가 반장을 자청했어요. 밥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남들 뒷바라지 하는 게 싫지도 않아 자원했어요. 자대에 배치되어 눈에 띄었는지 대대장님 운전병으로 선발되었어요. 군복무 중 귀한 휴가를 내가 안 가고 다른 병사를 대신 보내고 했어요. 집이 군대보다 못했으니까요. 휴가를 대신 보내시다니요. 제대하고 무엇을 하셨나요? 고향에서 제대복을 입고 일주일 만에 무작정 서울로 와서 노숙하며 일자리를 찾았어요. 막노동을 하며 환자촌 신세를 지는데 어느 포주가 갓 상경한 17살 여자를 들여보내기에 사정을 들어보니 기양을 시켜야겠더라고요. 그 포주와 협상을 했지만 투자된 돈을 회수해야 한다기에 노동판에서 힘들게 번 돈이지만 대신 돈을 주고 귀가시킨 선행도 베푼 적이 있어요. 그 인연으로 그 여인과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참 좋은 일을 하셨네요. 서울에 와서 자리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노숙과 노동을 하며 우연히 알게 된 고향 어른 문구회사에 취직을 해서 신뢰를 받으면 일을 했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때가 1969년 12월 용산에서 무작정 버스를 탔는데 종점이 가천이었어요. 내 이사를 하던 날 아가씨 3명이 이사를 도왔는데 그 한 아가씨와 교회에서 25상 합동 결혼식에 참여를 했지요. 결혼 다음 날 첫 아이를 낳았고
다음 해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식구가 늘어나 정신없이 일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었지요. 이웃들은 굶거나 풀떼기를 먹는데 우리는 나은 편이었어요. 빈민촌 같았나 봐요. 과천에서는 어떻게 사셨나요? 과천 막계리는 각지에서 밀려온 사람들의 빈민촌이었어요. 노인들이 하도 불쌍해 개우 먹고 사는 우리 부부는 효도잔치를 몇 차례 했어요. 자연히 인지도가 높아져 훗날 이주민 조합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는 곳이 서울대공으로 개발된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보상이 되지만 세입자는 쫓겨나게 생겨 모두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때 저는 300원은 백지를 사서 공무신을 신고 주민 서명을 받았지요. 그리고 서울시와 국회, 정당을 쫓아다니며 7년간 투쟁을 했어요. 일당 노동자가 일은 안 하고 관공서나 쫓아다니니 아내가 대신 날품을 팔며 고생을 했지요. 알만하네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7년간 서울시와 투쟁 끝에 세입자 283세대를 위한 전례가 없는 특별법을 제정했어요. 이주대책 특별법 딱 한 번 적용하고 폐기된 특별조치법이었죠. 세입자에게 아파트 딱지를 주었어요. 그 딱지를 팔아 주거지를 마련하곤 했지요. 내 평생 이렇게 큰 일을 성공하고 나니 의안이 없어요. 거기다 나는 관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 대공원 직원으로 채용되었죠. 말단이지만 학력도 안 되는 사람이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지낼 사람인가요? 골치 아픈 잡상인을 정리했고 동물원 구석구석을 감시하는 일을 23년간 했지요. 관리사무소장님이 새로 부임하면 저를 불러 특별히 부탁도 하시곤 했어요. 정말 대단하셨네요. 그러면 자녀들 양육은 어떻게 시키셨나요? 자식들한테 해준 건 공부시킨 것밖에 없어요. 우리 부부는 못 배운 게 한이 되어 그랬죠. 하지만 배움이 적어 좀 불편했지만 주눅 들지 않았어요. 또 하나, 어려서 배가 고팠기 때문에 빨리 자수성가 시켜야 했어요. 어려서부터 강조를 해 그런지 대학을 나와 모두 자립했어요. 결혼식도 모두 작은 결혼식을 했고 지금은 각자 집도 있고 잘 살아요. 부모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봅니다. 귀감이네요. 손주들 양육은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장남이 결혼 3년 차부터 같이 살자고 해 손주가 10살이 되도록 대가족을 살았어요. 자연스럽게 대가족이 문화를 생겼죠. 아침이면 화장실이 문제가 되니까 어른부터 시간차 기상을 해서 질서를 유지했지요. 온 가족이 아침 식사를 같이 했으니까 늦잠이라는 건 없는 거고요. 할아버지의 존재감이 잔소리나 권위주의로 흐르지 않게 늘 솔선수범했지요. 손주의 부모인 아들과 며느리를 존중해 주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어요. 지금은 따로 살아요. 중요한 말씀이네요. 지금은 분가를 하셨나 봐요. 아드님이 이사를 가셨나요? 둘 다 이사를 갔어요. 한 집에서 위아래 두 집을 만들려니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52년간이나 살던 제비 찾아오는 집을 떠나려니 가슴이 아팠지요. 무는 마을과 이웃들 그리고 고향 같은 과천에 쏟아부은 정성을 생각하니 먹먹해지네요. 하지만 새로 이사간 곳에서도 바로 마을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곤 하고 건의하는 자신을 보며 어딜 가나 한결같은 늙은이 자신이 되긴 해요.
공익적인 마인드가 몸에 배어 있어 그런가 봐요. 그러신가 봐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지 양육의 지혜를 정리해 주시지요. 예, 저 자신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손주시대가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풀 뿐 간섭하지 않으려 해요. 다만 모범을 보여주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식구들과 아침 식사 같이 하고 사소하지만 이웃의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하레비의 습관을 더 늙어서도 보여주고 싶어요. 욕심이지만 얼마 전 충남 예산에 준비한 조상의 초목 장지를 아이들이 잘 지켜줬으면 해요. 대단한 삶의 지혜시네요. 손잘TV 이번 연륜의 양육 지혜는 오오석 편으로 나와 가족을 넘어 다 함께 잘 살아야지요 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